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토크 갈수록 기대가 되시죠? 오늘은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달의 핵심인 커플들, 남편과 아내들을 한번 초청해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혼부부들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코로나를 통해서 신방을 못해서 궁금한데 직접 초청했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들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혼부부들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결혼은 역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동미자매도 꼭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네. 하지만 너무 화기하고 좋습니다. 네.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차분하게, 기대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기대감 내겠습니다. 자, 그럼 커플들 차례대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우리는 꽁냥꽁냥 부부 이성민 이은청입니다. 우리는 둘이 합쳐 91살 신혼부부 홍은호 김현경입니다. 우리는 이쁜이 이예민 멋쟁이 전성호 부부입니다. 확실히 신혼부부라 이 소개부터가 정말 깨가 넘치지 않습니까, 다르죠. 목사님? 네, 예. 정말. 그래, 이것을 통해서 아마 결혼하고 싶은 소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동미자매도 저부터, 네. 저기 한번 출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들으시죠, 여러분? 네. 네. 예, 결혼은 뭐 다 청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네.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저들 부부는 어떻게 사는가, 네. 우리 부부는 이렇게 또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다른 부부들도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궁금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세 커플을 모셔서 또 젊은 부부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커플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다양한 네. 우리 세 커플을 모셨습니다. 먼저 결혼하면은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렇죠. 네, 어떻게 역시 만났는지. 센스가 있네. 그럼요. 너무 어떻게 만났을까? 나는 아무리 만날래도 안 만나지는데. 정말. 네. 궁금하시죠? 네. 예, 오늘 세 커플이 만난 데는 다 어떤 음.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이요? 네. 잘 어떻게 새겨드려야겠네요. 인도하심 받았는지. 네. 그거 들어보면 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렇죠. 도전이 되겠죠. 네. 그래, 우리 커플들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지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조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성민 또 이은총 네.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 부부가 알게 된 거는 주일학교 부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저런 자매가 있구나라는 거는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결혼 기도를 하는 중에 사실 자매님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예뻐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이게 방해구나 이래가지고 떠나가라 사라져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나와가지고 이게 정말 주님 그러면 확증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다면 주일학교 외에서도 자주 만나게 해주신다면 주님 저 확증으로 정말 알고 있겠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했는데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도 만나게 됐고 특히 더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는 데 있어 그 모임에서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나누게 되면서 저한테는 확증이 되어서 사모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럼 원총자매 편에서도 또 뭐가 있겠죠? 네, 저는 먼저 이제 사모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민 형제님이 저를 놓고 결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이제 말씀으로 먼저 확증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고 금요철야 예배에 갔었는데 금요철야 예배에서 이제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그 말씀으로 저희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엘림이라는 뜻이 그 큰 나무. 크네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구나 맞구나 그렇게 확증을 받았습니다. 역시 네. 청년부 활동도 하고 어쨌든 금요일에 가서 기도도 하다 보면 그런 확증 주신다. 네. 그래 다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뭐 크고. 그래 또 다른 커플 우리 이혜민 전성호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저의 사촌 언니와 남편의 둘째 누님이 굉장히 친한 친분이 있으신 이제 20년 지기 친구신 거예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저한테 한번 소개를 받아볼 의향이 있냐고 물었고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따질 게 없는 이제 결혼에 너무 이제 갈급한 상황이어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두 번째 딱 만났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때 믿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제 교회를 접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주일에 만났어요. 저녁에 만나서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저 하다가 이제 싹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교회 갔다 왔어요. 이랬더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안 만나려고 마음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번 더 보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거절을 딱 했어요. 그랬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 번만 더 볼까? 한 번만 더 볼까? 이 생각이 계속 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이날은 안 되고 그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되게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 둘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남을 몇 번 이어가는데 저한테 이제 뭐 연애해 봅시다, 뭐 사귀어 봅시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고백을 하라고. 독촉하셨어요? 독촉을 했어요, 제가. 그치, 뭘 말을 해야지 시작을 하죠. 네, 시작을 계속 못 하니까 독촉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만남의 첫 번째가 신앙이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신앙을 하실 마음이 있으면 저랑 같이 하실 마음이 있으면 교제를 신청하시고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다. 저랑 만나고 싶으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독촉을 해서 고백을 해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고백을 안 하신 형제님은 어떻게? 계속 이제 조건 자체가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시작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물론 할 수 있다 이야기만 하고 나중에 변하는 것보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그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 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좀 어디 만나고 왔는데 그날따라 또 유독 좀 강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다. 네, 그때 또한 뭐 확답을 안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는 교회를 나가니 이제 일요일은 이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요일 날 눈을 떴는데 그 전에 다 뭐 일요일 날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 결심도 없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괜시리 교회가 가고 싶어져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이 근처에 한번 왔던 적은 있는데 근데 이 교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오게 됐었습니다. 혼자 말을 안 하고 왔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4월 21일 날 부활절 주일이었더라고요. 그때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들어보니까 이상한 교회는 아니구나. 아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교회구나 해서 그렇게 돌아오면서 뭐 다른 거 이제 카톡으로 연락 받다가 제가 주보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엄청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주보지가 딱 카톡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이제 다닐 마음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상황인데 주보지가 띡 오니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 마음이 이제 활짝 열린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나랑 계속 만나는 게 저한테도 이제 맞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고백을 저는 계속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고백하셔서 네, 결국 고백하셔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결혼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가 올해는 이미 다 결혼식이 예식장이 다 차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희보다 2주
2주 전에 딱 취소한 커플이 한 커플이 나와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남편이 저는 목사님 주례를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목사님을 기다리겠다. 1년이고 진짜요? 2년이고 목사님 시간 나는 때를 기다리겠다. 그거를 이제 목사님에게 전달해 드려서 목사님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주셔서 제가 쫄랐어요. 목사님이 저희를 빨리 결혼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정말. 그렇게 확증받게 되었어요. 아니 너무 간절한 소원함 때문에 목사님 주례까지 금방 받게 돼서 결혼까지 이렇게 인도되는. 네, 그게 장소든 시간이든 다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이 딱 그때 취소가 돼서 네. 근데 목사님 스케줄도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네. 또 그게 딱 맞아져서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됐네요. 예, 그 이제 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안이 이제 다 어머니하고 큰 누님은 이제 불교를 믿으시고 둘째 누나는 천주교로 다니시고 막내 누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시고 예, 3대 종파가 다 모여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가 뭐 세지는 않지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찬성해주고 기뻐해주시고 친절하게, 모든 걸 다 저희 쪽에 맞춰주시니까 뭐 제사 또한 그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어머니가 과감하게 제사를 안 하시겠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진짜. 네. 그래 교회를 와도 네. 인도함 받으려면은 부활절 날 와. 그렇죠. 어쩌면 그 날짜를 딱 맞춰서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믿지 않으셨던 분인데요. 네. 그래요. 아유. 사실 그 여기가 주례를 안 해주면은 기다리다가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딱 느낌 오셨어요.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아 역시. 네. 예, 연세가 91살 되신 분을 오늘 모셨네요. 네. 둘이 합쳐라 그랬어요. 둘이 합쳐. 네. 네, 그럼 늦은 나이신데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분 어떻게 91살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91살 때 결혼하시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저희 둘 다 부모님 속을 많이 썩히는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가면, 네. 저희 둘 다 이제 교회 온 지도 꽤 오래됐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인도함 받기 전 한 6개월 전부터 좀 변화의 시기가 갑자기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한 자세를 좀 새롭게 하자. 네, 새롭게 하자. 나는 초신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미디어 금식부터 철저히 해보자, 하나하나 해보자 이런 시기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문자와 전화만 되는 학생들이 쓰는 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안 하고. 예, 일단 셀장님한테는 당분간 문자만 좀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이런 거 하지 구하고,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그 영이 좀 예전과 다르게 좀 변화되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말씀을 실천해봐야 되다, 순종해봐야 되다 이런 마음이 좀 계속 유지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기도도 이제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충성스러운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왔어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자매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는 와중에 또 주일 말씀이나 청년부 말씀에서 계속 그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말씀들이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청년부 말씀에서는 충성스러운 갈렙, 또 충성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또 제가 이제 아내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관계성이 하나님 없습니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있었는데, 또 그 다음 이제 주일 말씀은 한계를 돌파하는 제자들 이러면서 관계를 돌파해서 나갔던 제자들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예전에 신앙했던 거하고 좀 틀리다. 지금은 저의 영이나 이런 음성 듣는 것이 느낌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한다는 그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아내가 사무실에서 봉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청년부 이제 김효식 전수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이제 인도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충성스러운 자매님은 어떻게? 네, 저는 2월 달에 인생이 새롭게 되고 싶은데 많은 사람 교회 자매 주변 성도님들이 창세기를 듣고 인생이 새롭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도 옛날에 창세기를 들었는데 왜 나는 인생이 새롭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2월 달에 혼자서 창세기 1강부터 다시 듣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근데 창세기 1강 2강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아름다워 하셨는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애통하고 상한 마음 하나님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계속 2주 동안 기도를 하게 하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월 21일 화요일 사모님께서 날짜도 기억하시네요. 네, 제가 카톡을 찾아봤어요. 21일 화요일이었는데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결혼 인도화 하면서 속으로 되게 좋으면서 근데 홍근호 형제만 아니면 좋겠다.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네요. 언제 들어도 힘듭니다. 귀를 조금 아, 막고 그렇죠, 그렇죠. 홍은 형제만 아니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사모님께서 그리고 전화를 받았고 형경자매 기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기도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네 하고 전화 받았는데 근데 형경자매를 두고 기도하는 형제가 있는데 홍은호 형제. 그래서 오늘까지 확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신 그날. 네, 네. 그래서 집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 가장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근데 참 사모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집에를 해서 되게 힘든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그 시즌에도 주부팀에서 창세기를 듣고 있었는데 올케가 이삭의 결혼 인도함을 받는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인간적인 거에 매이지 마세요 하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정말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범상치 않다.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 이후에 계속 되었는데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인도에 맞다고 이번 주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사모님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함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와, 놀랍다 진짜. 네. 결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정말. 네. 두 분은 정말 91세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형제, 저 자매만 안 된다. 근데 바로 그 형제, 그 자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청년들 그런 자매, 그런 형제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심히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네. 딴 사람 찾으려면은 91세가 됩니다. 빨리 결단하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은 창세기 다시 들어보세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요. 결혼은 다 방법과 또 상황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또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또 더 다른 게 많이 나와요. 실제가 모르죠. 저는 전혀. 저는 또 환상에 사로잡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환상 때문에 사실 결혼하는 거거든요. 환상이 미리 깨지면 결혼 못 합니다. 저는 그날 깨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환상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알고 있을까요? 네. 그래야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그래 결혼해서 그건 깨집니다. 그럼 여기 다 깨진 경험들이 있으시겠네요. 깨질 때 이제 아픔이 있죠. 그렇죠. 깨어짐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소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깨가 쏟아진다. 그건 아직 결혼 안 해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깨는 일주일이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소금이에요. 소금! 어머, 놀랍다. 자, 우리 결혼 이제 뭐 다 연차가 비슷비슷할 텐데 결혼 이제 뭐 똑같을 수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의 상상, 그렇죠. 또 기대, 또 배우자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러나 실제로 같이 살면은 연애할 때나 또 교제할 때하고 다른 면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 이제 결혼 생활입니다. 그 전까지는 환상이고, 근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격 훈련 또 다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기간이죠. 자,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결혼해보면 실제 다른 점. 실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이고 갈등은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왜 유익하냐. 대부분의 부부들이
우리 부부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아. 딴 부부는 다 줄여버려. 좋아 보이는데. 좋아 너무- 보이잖아요. 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부부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럼 그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오늘 기회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부부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갑니다. 우리 부부도 네.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이다.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종려나무. 아, 저기 큰 나무 엘리. 네. 자, 두 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결혼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배우자가 좀 다른 점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살아보니까 어떤 것이 좀 많이 다르고 또 서로 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고 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희 부부 다른 점이라고 딱 들었을 때 지금 가장 저한테는 생각나는 부분이 저희는 사실 먹는 거였습니다.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게 형제 자매가 이렇게 먹는 부분이 다를 네. 수가 있구나 오. 그런 부분도 보게 됐고 네. 또 제가 음식을 좀 가리는 게 많아요. 아, 진짜요? 네. 다 먹는 게 아니라요? 이게 좀 보기보다 되게 미식가예요. 아, 보실까? 맛을 보시는구나. 네. 오. 저희 집도 분위기가 그런 이제 좀 맛을 이제 어머니께서 같이 평가하고 그것을 또 어머니께서 더 맛있게 해서 저한테 주시다 보니까 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풍채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저희 부부가 이렇게 또 이렇게 먹는 걸로 싸우는 부분이 제일 먼저 싸우는 부분이 먹는 거였어요. 오. 그래서 첫 발단도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 부부한테는 일단 마탕 사건이라 부르거든요. 네. 마탕 사건이라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마탕을 제가 좋아해서 네. 자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걸 먹다가 또 이제 집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습관이 나오는구나. 네, 이게 근데 이건- 이제 아삭하네. 그치, 마탕이 부드러워지는데 아삭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왔고 이제 아내 집에서는 그런 또 이제 어머니께서 주시는 거에 감사히 먹는 습관이 무조건 예, 먹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 부분에서 화가 났어요. 오. 사실 그래서 화가 어떻게 나셨어요? 네. 아니 제가 요리를 그렇게 신혼이니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진짜 요리를 잘하세요. 오. 그래가지고 되게 뭐 할 때마다 이제 단짠이라고 하는 달고 그거 짜고. 네, 그렇게 해줘야지 이제 딱 입맛에 맞아요. 아. 근데 이제 마탕은 일단은 달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남편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그쵸. 조금 요리당을 조금 들렀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제가 모르고 고구마를 좀 덜 익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딱 먹고 아삭하네 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빵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맛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먹어주면 안 되냐. 저는 막 그렇게 하고 남편은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아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저를 그래도 되게 많이 배려해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싸우게 됐는지 좀 대화로 풀어보자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남편과 저희 가정의 문화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0대니까 저희가 남편은 이제 그 요식업을 다니시는 그 시아주버님과 이제 어머님과 이제 그런 문화 가족들끼리 예, 막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시댁에 처음 갔을 때 고기가 저는 그렇게 부위가 많은 줄 몰랐어요. 아, 고기가 부위별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고기가 부위별로 이야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하는데 그냥 소는 소 아니야?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집안의 문화가 달랐구나. 서로 다른 문화를 이야기했구나.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먹는 것의 차이가 체격의 차이가 나네요.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외에는 뭐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다른 점이라고는 사실 하면서 뭐 남녀간의 차이는 있고 제가 뭐 워낙 느긋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느긋하게 뭘 하려고 하면은 천천히 걱정 마 괜찮아 이러면서 나아가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또 활발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레드 조금 성향이 있거든요. 옐로우 레드. 그러다 보니까 얼른 먼저 빨리 이제 하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안 살림이나
이런 그래서 저는 이거 이따가 나중에 내가 이제 하면 되고 시작. 그런 이제 아내는 먼저 빨리 해놓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쳐다봐요. 그러면 얘기는 안 하고 쳐다보면 이제 네, 그런 적도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는군요. 네. 그런 적도 있고, 네, 다른 점은 많이 살면서 느끼긴 하는데 사실 다른 점이 많긴 하지만 정말 그 다른 점을 넘어서 우리 둘이 서로 믿음의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국 얘기는 그런 교제 속에 신앙 교제 속에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가 뭐 다른 점은 당연히 이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게 너무 많은데 결국 그 이야기 꼬리를 물고 가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가다 보면은 결국 그거 하나로 풀어지고. 네, 다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먹는 걸로는 싸웠다 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예화네요. 그래도 두 분 주일학교 같이 오래 하셨죠. 네. 그래도 주일학교 때 좀 서로를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네. 네, 주일학교 안에서는 이제 같이 동역도 많이 그래도 하고 네, 같이 찬양팀 했었어요. 그래요? 주일학교 때 알던 남편 아내하고 결혼해 보니까 실제 남편 아내 그렇지, 뭐 좀 맞아. 차이 좀 있어요. 교회에서 보던 거랑 집에서. 저는 남편이 되게 그냥 원래 성격은 항상 좋은데 섬세하거나 그런 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다 허허 하하 호호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집에서는 되게 그 개인 시간을 원하고 그리고 뭐 항상 밥을 먹고 상도 이렇게 다 닦아주고 그런 거는 세심하고 이렇게. 네네네 그런 거는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네. 성민 형제는 어땠어요? 은중이 보고. 다른 점이 모르겠네요. 네. 아직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아기를 낳아야 되나? 깨가 아직 쏟아지는 네네네. 중이라. 네. 지금 얼마나 됐죠? 결혼하신 지?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1년 됐구나. 뭐 알기에는 빠른 편이에요. 조금 더 내년에 한 번 더 초청하겠습니다. 저런 게 그대로 나오는지. 네. 자, 우리 그다음에 전성호 이예명 가정 뭐 그렇게 결혼 안 할 듯이 이렇게 하더니 몇 개월 정도 교제하다 결혼하셨어요? 저희는 5개월 만에 교제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서로 다른 점, 또 사귈 때하고 결혼해서 좀 다른 점, 자주 부딪히는 점, 서로 너무 다른 점,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먹는 거가 정말 많이 달라서 많이 싸웠어요. 저는 먹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남편은 눈을 딱 뜨면 오늘 뭐 먹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아침에 뭐가 먹고 싶은지 생각이 나는지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이제 뉴욕에서 같이 아침에 이제 막 걸은 거예요. 뉴욕에 막 걸어 다닐 때가 많으니까 저는 너무 이제 기대하는 마음에 막 걸었는데 이제 배가 좀 고픈 거예요. 점심때가 돼서. 근데 딱 보니까 감자튀김 파는 조그마한 이제 그런 뭐 자판 같은 데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걸로 잠깐 간단하게 요기하고 또 걸어야겠다. 그래서는 이제 딱 샀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그런 감자튀김 하나씩 사가지고 이제 막 걸으면서 먹었는데 그리고 저는 몰랐죠. 저도 괜찮았으니까. 근데 저녁에 화가 나왔었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배경이 있는데 그때 딱 감자 튀김만 사서 먹은 게 아니라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우산도 없이 감자 튀김을 들고 그걸 먹으면서 그 젖은 감자튀김을 센트럴파크로 횡단을 했어요. 충분히 버스 타고 가도 되는데 그걸 걸어서 타고 걸으면서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혜민자매가 제가 결혼 전부터 다른 형제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체력 달리기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엄청 체력이 뛰어난데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성격이든 아니면 그런 것 되게 활동적이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고 아까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좀 뭐 빨리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여행은 관광 위주로 가고 저는 힐링 위주로 가고 활동적인 스포츠나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면 저는 동적인 스포츠나 그냥 조금 편안한 그런 부분을 구경하는 것만 좋아하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뭐를 결정을 내리려고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일부러 늦추는 스타일이에요. 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고 또 좀 최악까지 생각을 해서 준비를 다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부분이라서 항상 뭘 결정하면 저는 말리는 스타일이고 왜 말리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는 지금 또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나한테 맞추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안 맞추냐. 누가요? 혜민자매가? 제가 다 맞춘다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맞춘다고 하셨어요. 근데 체력이 안 따라가겠네. 근데 결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쵸. 이게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합의점을 좀 찾아야겠다.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두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마냥 좋기만 하고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결혼 생활이 지나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부딪힘이 있고 특히 뭐 결정하는 부분에서 저는 자꾸 말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해서 처음에 결혼해서 서울에 살 때는 아직까지 깨가 쏟아지는 기간이라서 재밌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교회 앞으로 이사 오고 코로나 터지면 부부들이 많이 싸운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좀 치열한 한 달을 좀 보냈습니다. 아, 치열하게 싸우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날 그 센트럴파크 저녁에 화가 난 것은 첫째 배가 고팠어요, 아니면 체력에 따라서 피곤해서 그래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니까 체력도 같이 딸리고 둘 다. 예, 우리 혜인자매. 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면은 너무 이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부분이 좋다. 오빠는 되게 차분하고 나는 추진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서로 잘 맞는다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결혼해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그런 것들이 몇 번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큰 싸움이 되고 이제 서로 작은 것들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약간 비슷한데 이제 남편이 오징어 젓갈 한 번 더 먹었다고 제가 화를 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이제 안 하기를 원하는 성향인데 남편이 이제 느긋하니까 뭐 이거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거니 이제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짠 거를 계속 먹으면 그만 그러니까.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는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삐졌어요. 제가 삐졌더니 이제 그게 근데 발단이 돼서 엄청 크게 싸움으로 되는 오징어 거예요. 젓갈 네, 하나로요? 오징어 그 진미채 하나 때문에 엄청 크게 싸우고 남편이 이제 화가 나니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버리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아니 내가 지금 결혼해서 화곡동까지 왔는데 집을 나가냐고 당장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크게 싸웠어요. 왜 나가셨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다툼에 대한 방식도 다른 부분들인 거더라고요. 이제 보통 남자들은 다들 뭐 동감은 좀 하시겠지만은 싸울 때 남자들은 이제 혈기가 올라오면 목소리가 커지든지 목소리가 크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서 조금 누르고 좀 자숙을 하고 좀 다스리고 와야 말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으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잠깐 바람 쐬러 나가는 거죠. 좀 진정을 하려고. 근데 또 혜민자매의 스타일은 그 자리에서 다 말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거기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저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지도 못하겠고 있으면 더 클 것 같고 미치겠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좀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이제 그 마지막 그때 다툼이었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잡고 그 안방에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자. 네, 집에 이제 제가 그 대충 만드는 십자가가 하나 있거든요. 대충 만드는 십자가. 십자가를 살 데가 없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저 아내한테 저는 이제 계속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서로 안 좋다. 네. 근데 저는 지고는 지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치, 네가 이겨야 져라. 아, 네가 져라. 저는 나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져야 된다. 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상 밖으로 순순히 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를 맞춰주고 또 오. 저도 그 반대국 부족으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오. 그 이후로는 지금 한 2달 정도는 별 다툼 없이 오. 다시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게 진짜 마지막 다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툼이 있고 남편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되는지 이제 너무 들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본 것도 있는데 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들은 거와 제가 실행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남편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으니까 이제 기도 다 했냐라고 하면서 나는 지구는 못 사니까 네가 나한테 져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기서 더 우겨가지고 난 절대 못해 이러면 아마 더 크게 계속 싸웠을 텐데 제가 알겠다고. 대신 오빠는 나한테 앞으로 괜찮아, 잘했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라고 해줘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아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 남편도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는 정말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부부시네요. 그래요. 그 둘이 다른 점이 좀 많은 편이네요. 기질적으로나 뭐 네, 여러 그런 가지로. 부분도 있고 저희 아내는 서랍을 다 열고 다녀요. 서랍을 닫지를 않거든요. 저는 그런 걸 또 다 닫아야 되는 성격이고. 그건 직접 다 닫아줘요? 예, 지금은 놔둬요, 그냥. 근데 또 저는 집에 들어가면 일단 불 먼저 다 켜거든요. 저는 밝은 걸 그걸 좋아해요. 못 봐요. 저는 다 끄고 다니는 끄고 나가면 또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 또 불 켜고 나오고 그러지. 이제 사소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별거는 아닌데 살면서 좀 부딪히는 부분들 하고 이제 먹는 거에서도 이제 좀 양보를 많이 해줘요. 이제 처음에는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밥을 차려주는데 아시는 분이 이제 이쪽 뭐 혜련 자매나 그쪽 가족인데 아버님이나 어머님 다 체구가 작으세요. 근데 밥을 떴는데 딱 요만큼. 아, 그걸 밥이라고 이렇게 다 네, 밥 공기에 딱 했는데 딱 3숟가락 정도만 딱 떠주는 거에서 제가 다 먹고 밥 좀 더 줘 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네, 이성민 집사님은 이제 미각적으로 하는데 저는 맛은 별로 안 따지는 거예요. 양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먹는 거에서 좀 꼬이기 시작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지금은 많이 좀 먹는 것 같으면 말리거든요. 그러면 먹지 마 오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난 먹어라. 혜민이가 먹어라. 안 먹으면 내가 먹을게. 그러면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지금 살이 좀 많이 같이 찌고. 쪘습니다. 그래서 저 양도 줄이고 자기도 살도 늘리고 좋은 거네요. 네, 일석이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다른데 그 부분을 이제 맞춰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노력 중이에요. 네. 부부는 이렇게 맞춰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부부는 마탕 부부고 여기는 오징어 젓갈 부부고 자, 다음 부부는 또 궁금한데 두 분도 뭐 서로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점이 많을 텐데 한번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생각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느낀 건데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뭐 일이 주어지면은 급한 거 아니면은 좀 미뤘다가 뭐 해도 되지 뭐 이런 성격이고 아내는 일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해야만 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초에 이제 저희가 급하게 이제 집을 구하고 결혼식 진행하다 보니까 뭐 커튼이나 뭐 옷걸이 한 거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퇴근해서 보니까 커튼을 다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은 급한 거 아니니까 뭐 주말이나 퇴근에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왔는데 옷걸이 행거를 혼자서 다 설치해서 그때는 좀
좀 놀랍고 두렵더라고요. 아니, 그 옷걸이 행거가 되게 복잡한 거고 혼자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서? 그 4시간 동안 했다고 그러는 아, 일이 거예요. 보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택배가 오면 뜯고 뭔가를 다 해야 그 자리에서 뭔가 해야 되는 성격 이게 조금 차이가 났었고 네. 아니, 결혼까지 하셨는데 남편의 좀 도움을 받으시지 왜 혼자서 그걸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왜 두려웠어요? 그 힘으로 나를 제압할까 봐 이런 거. 아니 나한테 이제 일정이나 계획을 강요할까봐 저는 이제 일단 급한 건 아니면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성격이라 아 이게 나한테 오겠구나. 내가 만약에 바로바로 안 하면 그걸 다 이런 거 하게 네, 하라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느껴져서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현경자의 편에서는 조금 남편이 천천히 스타일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혼자 막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조금 이제 되게 피곤해해요. 그래가지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남편이 집에 오면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치, 회사 일까지 하고 왔는데. 제가 다 이제 하게 된. 그런 속 깊은 네. 뜻이 있었구나. 두 사람의 좀 차이점 같은 건 뭐 어떤 거지? 저희가 이제 그 결혼해서 느낀 건데 저희 처음에 교제할 때는 아내가 농담식으로 이제 얘기했었는데 뭐 그릇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요리도 못 한다고 하셔갖고 그러면은 마트에서 요즘 잘 돼 있는데 사 먹죠 뭐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주고 또 도시락도 꼭꼭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이니까 며칠 하다가 좀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요? 해주셔서 그래서 되게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본 것처럼 되게 성실하고 충성 낸 게 맞구나. 네, 된 게 맞다 이거를 느꼈어요. 근데 결혼 전에는 농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릇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농담에 안 할 것처럼 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냥 구분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후에 느낀 건데 상당히 성실하고 충성된 게 맞았습니다. 여긴 결혼하고 나니까 더 좋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다르지가 않아서 감사가 됐어요. 어떻게 현경자 편에도 그래요? 좀 거의 다른 점이 특별히 많이 다른 점은 없고 네 없어서 이렇게 많이 한 건 없는데 이제 그 남편이 조금 이제 많이 피곤해하니까 많이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남편을 이렇게 남편에게 맞춰주고 이렇게 순종하게 해주는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 많이 바꿔주셔서 그래서 새벽 5시반부터 이렇게 아침 차리고 남편이 이제 청년 때는 맨날 이제 그런 도시락 이런 걸들이 로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 오면 밥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결혼한 것을 이렇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요구를 해서 남편 요구에 의해서 아침밥과 도시락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어요. 네. 오히려 좀 저희 둘 다 결혼하고 느낀 건데 너무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신혼여행도 갔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휴가 때는 제주도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구경할 데가 되게 많잖아요. 뭐 되게 유명한 숲도 있고 성산일출봉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성산일출봉이나 이쪽 유명한 숲을 갔는데 둘 다 그 앞에서 돌아가자 피곤하다. 그게 잘 네. 맞는 부분이었어. 체력이 안 돼서 체력이 안 됐어. 처음에 이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또 유명한 숲을 입장료를 끊고 들어와서 한 5분 정도 됐는데 다 봤으니까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입장료까지 끊었는데. 예, 조그만 애기들도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다 올라가시는데 저희들 딱 좀 급하게 체력이 떨어지는구나. 체력이 떨어진 건 잘 맞는 부분이네요. 네, 그 부분은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토크쇼하고도 빨리 돌아가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면 되게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 뭐 사석이든지 뭐 젓갈도 마탕 사건도 있는데 다투거나 조금 뭐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와.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냥 살아요. 아니 목사님 이게 신혼부부한테 나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냥 연세가 많으셔서 네, 맞아요. 91세. 그렇죠. 91세는 네 그냥 사는 거죠. 처음에 약간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 이제 별거 아닌데 일이 커질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은 그냥 성격적인 차이도 이런 서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저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아내는 이제 기억은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들을 기억을 못 하니까. 그렇지. 맞장구로 쳐주고 막 해줘야 싸움이 되는데. 오.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인생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생활 경험 맞아요. 있으니까 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아는 거예요. 알고. 서로 양보하고 네. 또 배려할 거 네. 배려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싸우기 직전에 먼저 알아서 처신하는 되게 거예요. 이런 부분도 성숙하게. 있는 거예요. 성숙한 거지. 늦게 결혼한 것도 이득이네요. 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신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뭐 다 커플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거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혼했으면은 그것도 한번 좀 듣고 싶죠. 믿음으로 결혼해서 뭐 가족들에게도 열매될 수 있고 부부간에 열매될 수 있고 또 교회나 다른 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좀 한번 또 나눠보는데 항상 종려나무가 먼저 체력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눈에 먼저 띄시네요. 어떤 뭐 좋은 열매가 있을까요? 저희 부부한테 가장 큰 열매는 사실 가족 구원에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저 빼고는 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고 제가 그 전에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싫어하셨고 도대체 교회에 가면은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도대체 그 길 왜 가는 거냐 하면서 좀 싫어하시는 걸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축가를 하는 모습에 사실 마음이 활짝 열리셨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되게 작은 천사 같은 아이들이 진짜 와서는 그거를 축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결혼을 하고 다음 이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되게 NTC에서 막 이렇게 맞아 행사했어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교회에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다. 한번 가보시는 게 같이 가보시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옆에서 처음에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30년을 같이 크리스마스 살았는데 그런 데 안 가셔. 막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절대 그러실 리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에 우리 며느리가 가자 그러면 가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어머니만 가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형 온 가족이 대출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됐죠. 하여튼 저희 크리스마스에. 그럼 그 행사 보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행사 보셨을 때 그 왕이 오셨다 있잖아요. 왕이 오셨다. 그거 하는데 그 안무 중에서 이렇게 집사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네네. 근데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공연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신년 예배를 그걸 얘기를 할까 말까 어떡할까 뭐 분위기 좋은데 한번 말씀드려 보자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가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년 예배 오시고 말씀 뽑기도 하시고 그렇게 가족 구원의 그런 열매가 이렇게 조금씩 맺혀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아멘입니다. 와. 놀라운 최고의 열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이 가족이 할 수 없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한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성호 이해명 가정에는 어떤 또 좋은 열매가
저희도 일단 남편이 신앙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부분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다녀와서 저희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이제 그때는 자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의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그 문자가 저희 집주인이 PD 수첩에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엄청 큰 임대업자이니까 PD 수첩에 나와서 이제 그 임대업을 못하게 됐다 이런 문자를 받아서 이게 뭔가 이러면서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에게 좀 큰 은혜가 있었는데 저희 임대업자가 저 전국 1위 임대업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건을 한 6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을 하는 업자인데 그게 다 돌려막기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뭐 그 전에 뭐 다른 문제들 때문에 PD 수첩에 그게 오픈이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세입자들이 전부 다 압류를 걸고 이렇게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집까지도 압류가 들어오면 전세금도 못 받을 정도의 사정이 돌입이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왔는 게 자기가 그 임대업자의 대리인이니까 압류돼서 전세금을 못 받을 줄 모르니 차라리 집을 가지고 가라. 명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살 거는 아니고 그 사더라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 엄청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그때는 좀 뭐 계속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가 좀 힘들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아내 권유로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 셀 모임도 나가고 있고 이런 그 교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긴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를 그때 기도실도 처음 와봤었어요. 기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10분, 15분 뭐 그 정도 밖에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그래서 성경이라도 읽자.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나온 말씀이 지금 뭐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마태복음 쪽에 그런 말씀을 봤어요. 이제 네가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다 알고 있고 네가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다 아시는데 왜 걱정을 하냐. 그 말씀을 딱 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며칠 있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고 그냥 농담식으로 뭐 이렇게 좀 해주실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임대업자가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한테. 전혀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든 이런 걸 막 백방으로 쫓아다니고 했는데 임대 기간이 1년이 넘게 남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편해서 그러면 기다리자 했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계약 포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도 하도 속다 보니까 이게 또 뭔 사기를 치려고 하나. 그래서 아시는 분들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뭘까요? 이렇게 자문을 많이 구해봤는데 아무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을 또 가지고 이렇게 일 진행을 하고 그때도 기도는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서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저 뭐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았지만은 돈을 다 받고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번 연도 12월이나 돼야지 교회 앞으로 저 다시 잘 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풀리다 보니까 지금 2월 7일에 교회 앞에 동부센터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아는데 또 교회하고 또 제일 가까운 그러네요, 진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교회를 몇 번 안 오고 코로나가 터져서 놀랍네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오. 심적으로는 너무 안정을 찾아서 오. 지금 뭐 행복한 삶을 계속 살고 있고 더욱 기도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구나.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좀 의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오.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는 참 큰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오, 아멘. 하나님이 좋은 이제 네. 체험을 통해서 네.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셨네요. 네. 자, 뭐 그럭저럭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냥 살아요. 네. 그냥 살지만서도 또 열매가 있겠죠. 그럼요. 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포기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갑자기 발표를 해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한다니까 부모님들이 놀라시고 네. 잘 믿지를 못하셨는데 특히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느낀 게 지금의 장인어른 이제 찾아뵀는데 네. 장인어른이 만나자마자 이제 처음 만날 때요? 네, 처음 인사드려 갔는데 양보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라. 처음 만나는 예, 물어보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오. 자신이 이제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 기뻐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역시 배경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물어보시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장인어른이 자네 근데 직업은 뭔가 갑자기 그제서야 정신이. 네. 그래서 너무 기뻐하셔갖고 전혀 배경을 물어볼 생각이 없으셨구나. 그래서 둘 다 너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가장 큰 열매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신 거네요. 네. 결혼한 자체가 열매예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정말 그냥 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냥 살기만 해도 그 자체가 네, 맞아요. 열매예요. 네, 정말 희망이 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도 그냥 잘 사신다니까.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드리는 걸로 없는 것 그러나 같은데. 한마디 더 들어봐야 될 그렇죠. 것은 네. 배우자에게 정말 가장 좋은 점, 칭찬할 만한 또는 뭐 격려할 만한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고 네, 축복하는 말들. 그래요. 우리 승민 형제는 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좋은 점 또 칭찬 격려 한마디 하신다면 아내를 보고 하면 되나요? 네, 끼가 쏟아지니까 네, 아주 꿀 떨어지시네요. 되게 마음이 떨리네요. 정말. 네. 역시 신혼이구만. 사랑하는 아내, 또 눈물이 정말 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한테 사랑을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교회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옆에서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힘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대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네. 정말 네, 오늘 밤 우리 잘- 은총자매님은 네. 항상 사랑과 겸손함으로 저희 가정을 섬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의 말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우리 남편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전성호 이예민 가정 항상 성격이 활발하고 애교가 많고 그래서 좀 나도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리키고 타일리고 좀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하고 싶은 말은
누구보다도 옆에서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보다 둘이 더 힘들더라도 더 기운 내고 나갈 수 있으니 우리 항상 지금 마음 변치 말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오빠를 만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많이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그 부분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미성숙한 나를 같이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가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도 안 되는 애교도 피고 진짜 앞으로 맛있지 않은 밥을 차려주어도 맛있게 먹어주는 오빠와 함께 정말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된 가정의 그런 본이 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오빠의 그런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남편이 될 것을 계속 기도하는 아내가 될게요. 축복합니다. 그거는 계속 오빠 동생 사이로 사는가 봐요. 네, 아직은 남편 여보라는 말보다 좀 오빠라는 말이 좀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두 분은 서로에게 격려 칭찬. 너무 기대됩니다. 네. 여보는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니야, 처음에만 그랬지 지금은 좋아하잖아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맞아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여보는 꼭 천국 갈 거야. 늘 이렇게 회사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게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여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에 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정말 여보의 그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놀라운 일꾼으로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놀라운 오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이 가장 활기차고 그렇습니다. 또 아주 재미있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유익했을 것 같고. 그럼요. 너무 결혼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결혼해서 조금 뭐 마탕 사건, 젓갈 사건 그 겪은 부부에게도 많은 위로나 또 해결점이 찾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또 오늘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부부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당신이 틀렸다 이것 때문에 다투기 쉽거든요.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는 아내인 여자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아내인 여자는 남편인 남자가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또 배워가고 서로가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배워가는 과정에서 주장하게 되면은 다툼이 되지만 이해하고 양보하고 맞춰주려 그러면은 다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잘 안 돼요. 아, 그러세요, 목사님도요? 그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부부간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부간의 그 다듬은 그 인격이 교회에 와서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거, 또 회사나 직장에 가서는 또 다른 여사원 남자 사람을 대하는 다 해당됩니다. 그 기초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남자를 잘 이해하면은 그 자매는 교회 와서도 형제들을 잘 이해하게 되고 가정에서 자매인 자기 아내를 잘 이해하는 남편은 직장에 가도 저 여사원이 왜 저런지
또 교회도 저 자매가 왜 저런지 오해와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그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늘 나오신 부부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로 남편 아내 뭐 다툴 수가 있어요.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또 잘못도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서로 부부는 맞추어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 나보다 못하고 생각할 때는 다툼이 됩니다. 자기 남편이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툼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못해도 자기보다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댈 수 있도록 보려고 노력하고 단점은 감당하려고 하면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청년들 이걸 꼭 명심하시고 결혼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결혼하신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